오늘 익산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초중고가 오늘 대부분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22일경까지 평균 28일간의 방학이 이어집니다. 도의회가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자마자 공짜 연수와 갑질 등 각종 구태가 터져나오고 있어 도민의 실망감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연중 가장 무덥다는 절기 대서답게 오늘도 찜통더위였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땡볕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일 새로 갈아치우는 최고 기온에 온열성 환자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안쪽에서 풀 깎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험한 예초기를 다루다 보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보호 장비로 얼굴까지 가린 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피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일을 많이 하고 쉬는 시간에 물 좀 많이 먹고 그러죠. 비닐하우스 내부는 내리쬐는 햇빛으로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말 그대로 한증막입니다. 달궈진 지열에 통풍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하우스 내부에서는 닦아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이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미룰 수가 없는 일이니까 제때 안 해주면 밥을 제때 안 해줘서 지금 풀이 많죠.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전주, 익산, 완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익산 여산이 36.5도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정읍 34.6도, 전주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날씨에 장기간 외부 활동을 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작업을 하던 27살 김모 씨가 열경련으로 쓰러졌고 완주에서도 길을 가던 47살 임모 씨가 더위에 쓰러지는 등 소방본부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5명의 온열성 환자가 신고돼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련이나 의식 혼수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응급실에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약자들이 한낮에 농작업을 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방학이 시작돼 찜통 수업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방학한 학교가 전체의 절반가량인데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지난 1학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1학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거는 진짜 우리만 칭찬해줄 만하다. 혹은 이런 거는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 다가올 여름 방학은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축제도 가보고 해서 놀고 싶어요. 기업가 점심 체험이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가족이랑 놀러 가는 등 다른 체험들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방학에 해야 할 일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나눠주고 교사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강당에서는 전교생이 모인 종업식이 열렸습니다. 학기 중에 미처 하지 못한 시상식과 교장 선생님의 당부를 끝으로 한 달가량의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오늘 하루만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293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상산고등학교가 지난 14일 가장 먼저 방학했고 가장 늦은 학교는 다음 주인 29일에 방학에 들어갑니다. 도내 학교들의 평균 방학 일수는 28.5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음 달 22일을 전후해서 개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휴가도 시작될 텐데요. 오늘부터 가볼 만한 휴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무주 구천동을 비롯해 캠핑하기에 좋은 유명 야영장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안내합니다. 굽이굽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으로 캠핑족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울창한 숲과 시원한 물을 즐길 수 있는 덕유대 야영장으로 피서를 온 겁니다. 숲속의 털을 잡고 산림욕을 즐기다 보면 세상살이로 소란스러웠던 마음은 안정을 되찾고 가족들 간의 정도 덩달아 깊어갑니다. 주말 나오면 일반 도시에 있는 그런 느낌 공기보다 털려요. 이게 해발이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저녁 우리 가족끼리 와서 또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이름이 금강모치예요. 구천동 맑은 계곡물은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장이자 놀이터입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토종 물고기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아까 꽃게 찾았어. 꽃게? 네. 꽃게 얼마나 컸어요? 꽃게 엄청 많이 컸어요. 간편한 차림으로 떠나는 트레킹도 무주 덕유대 야영의 백미입니다. 이처럼 폭포수가 기암을 따라 흐르는 월화탄을 비롯해 무주구천동 곳곳에 숨어있는 19가지 비경을 걸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야영장에서 백년사까지 이어지는 5km 구간의 구천동 옛길은 수려한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산림에 들어가도 이 나무 냄새라는 게 안 나는데 여기 오면 나무 냄새가 나요. 그 물도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고. 무주 덕유대 야영장뿐만 아니라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과 고창 90호 캠핑장도 야영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북 캠핑장들이 올 여름에도 야영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검은 삼겹살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는 구워 먹을 경우 건강에 특히 해로운데요.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로 삼겹살 위주의 고기를 섭취하는 식습관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웠습니다. 복강경으로 들여다본 뱃속은 누런 내장 지방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만 명당 45명으로 유럽의 크로아티아 42명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채식이나 그런 위주여서 이제 위암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우리 서구화된 그 동물성 지방이나 그런 섭취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기름기 많은 고기를 그것도 불에 태워 먹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국의 저녁 풍경에서 빠지지 않는 삼겹살 회식. 자주 와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네. 뭐 저기 기름이 좀 많아서 저기 거북스럽진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그래요. 지구촌이 기피하는 기름덩어리 지방에 대한 경각심은 거의 없습니다. 맛있다. 아니면 이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매캐한 연기로 새카맣게 불태운 고기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일단 삼겹살 같은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굽다 보게 되면 기름이 한 방울 불로 떨어지면서 흰 연기 또는 푸른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PAH라고 얘기합니다. 발암물질 종합 세트예요. 발암물질 종합 세트는 훈증을 한다는 거죠. 채소를 주로 먹던 한국이나 섬나라 피지에 최근 각종 질병이 급증한 것도 이런 식습관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발맞춰서 성인병도 급증한 것이 한국과 피지의 묘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서구화된 식단. 그러나 고기에 대한 바른 정보는 없고 폭식을 권하는 사회.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해결과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합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권 의식의 자질 부족, 갑질, 줄 세우기. 요즘 도의원들의 실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구태를 깨는 뼈저린 반성이 없다면 도민들의 성난 심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10대 후반기 전라북도 의회가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다수당인 더민주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정당 갈등을 부추겼고 협치는 시작부터 싹이 잘렸습니다. 70%라는 선택을 해줬잖아요, 국민의당을. 거기에 대한 일만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자신들 손으로 뽑은 의장 후보를 탈락시키며 주류와 비주류 간 당내 갈등까지 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야합하고 그리고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선동한 의원에게 대해서는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사례도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교육청이나 관광협회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로 나가는 등 외부에서 연수비를 받아 쓸 수 없도록 한 정부 지침을 어겨 비난을 샀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게 외부 기고나 대학원 과제를 떠넘기거나 휴일에도 사적인 이유로 불러내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갑질도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총선 기간 아파트 밀집 지역에 특정 후보를 겨냥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숨겨진 선심성 예산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가는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의원들을 섬기는 자세에 임할 것입니다. 4년 임기에 반환점을 둔 전라북도 의회에 각종 구태와 파행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양용모 의원 등이 추진해온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돼 삼성 문제 대응이 용두사미에 그칠 전망입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삼성이 투자 포기를 공식화하지 않았고 특위 대상이 정부와 삼성이 아닌 전라북도에서 조사특위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종철 의원은 도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올해 열린 2차례 회의도 사안 보고에 그쳤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또 새만금 행정구역과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항공대대 이전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경기장 개발건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뉴스 부문에 전주문화방송의 추적 고발, 국립대병원 1급 습진 안개발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군산 백석제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일 저녁 6시 50분 관광 해설사와 함께 경기전을 출발해 전동성당, 오목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과 금요일 저녁에는 남부시장 야시장 순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됩니다. 올해는 당근과 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 해당되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0분 전주문화방송 시사토론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마주한 위기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위기를 헤쳐나갈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정에서 입주민 27살 송모 씨가 말다툼 끝에 한 살 아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